예, 수련을 성공하려면 수련의 관점, 개념, 체계를 잘 형성하자. 이렇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련이 유의미한 발전이나 결과가 없는 것은 이런 수련의 관점, 개념, 체계가 아직 약하거나 미형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하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유의미한 발전이나 결과를 이룬 분들은 좀 드물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하시고 공부하는 것이 있지만은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공부한 것을 어떻게 내 실생활이나 수련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련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조차 없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수련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수련의 개념, 체계, 방법론입니다. 이게 탄탄하지 못하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면 수련의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수련의 관점이란 무엇이냐? 수련의 큰 틀을 잡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에 있어서 나침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련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방식 등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부한 것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수련에 있어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큰 틀이 되는 거죠. 수련의 개념은 수련의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 호흡, 집중, 몰입 등 이런 개별적이고 어떤 단발적인 단어적인 어떤 명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련이 잘 안 되거나 힘들 때 혹은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도 수련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련의 체계는 이런 수련의 관점이나 개념들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되어진 전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관점, 개념들을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 적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수련의 체계죠. 나름대로 수련의 개념이나 관점은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체계가 잡혀져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련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수련의 관점, 개념, 체계가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야지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수련의 안정감, 지속성이 상승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개념, 관점, 체계가 완벽한 수련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수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하시면서 서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유독 내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틈틈이 내가 수련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일단 개념 체계 방법 관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일단은 내가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그 수련의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수련법의 근본 원리와 이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기 시작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원리나 이치, 방법론에 반해서 현재 나는 어떻게 수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련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하면서 수련할 건가. 이것을 계속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수련하고 있는지 좀 참고하고 참조하면 더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보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 수련하는데 차크라 수련이나 귀 수련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왜 에너지 수련의 일종의 것을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혹은 반대로 이런 에너지 수련을 하고 있는데 참선이나 좌선처럼 수련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뭐 혹은 이런 명상이나 에너지 수련을 하고 있는데 마치 신앙 생활을 하듯이 수련하고 계시는 분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련하시다 보면 수련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럴 때 어쩌다가 가다 한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수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본말이 전도되고 이건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의미보다도 아예 이렇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련에 있어서 결국 그 수련을 하는 거는 나고 나는 결국 이렇게 인간이죠.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점이라든가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 25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만난 분들한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 거의 100%못 하십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인간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긴 하죠. 하지만 그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거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련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거죠. 수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 그것이 이렇게 또한 수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정리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련해서 쌓아올린 것들이 사상 누각이 되기가 쉽죠. 예, 오늘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수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